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. 근데 너무 페인 같다. 안녕하십니까. 바르셀로나 사는 콤마입니다. 아시다시피 스페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. 현재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상태라서 마트를 가거나 은행을 가는 등 이런 꼭 필요한 일이 아니고선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집에 있는 게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꾹 참고 견뎌내고 있습니다. 요즘 집콕을 하면서 좋은 게 하나 있다면 원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평소엔 시간도 없고 막 피곤해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. 일주일에 한 편 봤나? 근데 요즘은 하루에 한 편, 아니다, 하루에 2편은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오늘 영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저는 어떤 도시를 여행할 때 그 도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꼭 챙겨보는 편입니다. 예전에 그 유럽 배낭 여행할 때 파리 가는 비행기에서 미드나잇 인 파리, 비엔나 가는 길엔 비포 선라이즈, 그리고 피렌체 가는 기차에서 냉정과 열정 사이를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. 사실 영화를 본다는 것이 뭐 내 여행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여행지를 좀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뭐랄까, 영화 같은 도시를 여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피렌체를 르네상스가 꼽혔던 예술의 도시라고 말하지만 제 기억 속 피렌체는 사랑의 도시입니다. 누가 뭐래도 피렌체는 사랑의 도시예요.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운명의 반쪽을 만나보겠다고 두오모 성당 꼭대기에서 막 1시간 동안 앉아있고 그랬거든요. 물론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라는 아주 좋은 교훈을 얻으면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그리고 특별한 기억으로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. 아마 영화를 안 봤다면 이런 추억도 없었겠죠. 그래서 오늘은 바르셀로나를 배경으로 한, 즉 바르셀로나 여행 전에 볼만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전문적인 리뷰가 아닌 그저 영화를 좋아하는 한 개인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. 바르셀로나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꽤나 있더라고요. 근데 막 대중적으로 유명한 건 없었고 대부분 생소한 영화들이었습니다. 솔직히 구미가 당기진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언제 보나 싶더라고요. 그렇다고 뭐 전부 다 볼 순 없었고 그 중에서 볼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몇 개 골라봤습니다. 제가 이번에 본 영화는 총 6편입니다. 향수,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, 뷰티풀, 스페니시 아파트먼트, 바르셀로나 썸머 나잇, 그리고 바르셀로나 크리스마스 나잇. 지금부터 이 영화들을 본 소감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요. 단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이게 과연 바르셀로나 여행 전에 볼만한 영화인가 라는 시각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로 향수,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입니다. 천재적인 후각을 지닌 냄새로 세상을 보는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. 좀 오래된 영화지만 비교적 최근인 2016년도에 재개봉을 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이번이 3번째 보는 거였는데 3번 봐도 재밌더라고요. 이게 원래 18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지만 그 시대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이유로 바르셀로나 고딕지구에서 몇 장면이 촬영됐거든요.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고딕지구가 종종 등장합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게 바르셀로나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. 저도 예전에 볼 땐 전혀 몰랐고요. 이제서야,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 살면서 눈을 부릅뜨고 보니까 이제 어딘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와 바르셀로나를 엮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. 그냥 영화의 몇몇 장면이 고딕지구에서 촬영되었다, 촬영지다,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
두 번째는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 라는 영화입니다. 2008년에 개봉한 이것도 좀 오래된 영화예요. 크리스티나와 비키라는 두 친구가 바르셀로나에서 2달간 여름 휴가를 보내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. 미드나잇 인 파리를 만든 우디 앨런 감독의 작품이라서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했던 영화예요. 스칼렛 요한슨 등 이런 미모의 여배우들도 등장하고요. 근데 영화는 잘 모르겠어요. 평론가들의 평을 보면 나쁘지 않은데 제가 영화를 볼 줄 몰라서인진 몰라도 저는 되게 재미없었습니다. 일단 정서적으로 좀 안 맞고 내용도 공감이 잘 안 됐어요. 중간중간 나오는 바르셀로나 배경은 예뻤지만 전 좀 지루하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막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아니었습니다. 다음은 뷰티풀이라는 영화입니다. 2010년 영화고요. 바르셀로나에서 우범 지역으로 알려진 라발 지구가 배경입니다. 불법이 난무하는 뒷골목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한 남자이자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. 일단 영화는 재밌게 봤어요. 되게 몰입감 있고 리얼하면서 그 안에 메시지도 담고 있어서 좋았습니다. 무엇보다 그 남주인공의 연기가 대박이었어요.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와 같은 인물인데 완전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. 하지만 여행 오기 전에 보는 영화로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. 주제가 그래서인지 도시가 되게 음산하고 좀 차갑게 표현되었더라고요. 안 그래도 사람들이 라발 지역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까지 보면 더 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음은 스페이니시 아파트먼트라는 영화입니다. 오늘 소개하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영화예요. 2002년 바르셀로나로 1년간 교환학생을 온 프랑스 청년이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한 집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을 담았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. 이 영화의 장르가 코미디, 멜로 로맨스인데 솔직히 저는 별로 웃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설레지도 않더라고요. 교환학생은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영화 속 주인공처럼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쉐어 생활을 해봤던 경험이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딱 하나 흥미로웠던 거는 영화 속에 나오는 바르셀로나의 옛 모습이었습니다.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된 영화다 보니 지금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. 예전에 공항버스는 저랬구나, 저 길은 저랬구나, 성당은 저거밖에 안 지어졌네 이러면서 봤거든요. 만약 해외 취업이나 교환학생 등 외국인과의 쉐어 생활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볍게 봐도 좋겠지만 여행 전에 굳이 시간을 내서 이 영화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음은 바르셀로나 썸머나잇이라는 영화입니다. 비교적 최근인 2013년 영화고요. 수백 년에 한 번씩 떨어지는 혜성을 보기 위해 바르셀로나에 온 커플들의 이야기입니다. 쉽게 말해서 바르셀로나판 러브 액츄얼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건 그냥 길게 말 안 할게요. 진짜 재미없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 크리스마스 나잇이라는 영화입니다. 제가 방금 소개한 그 썸머 나잇의 후속편이에요. 그러니까 바르셀로나판 러브 액츄얼리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여러 커플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전편이 너무 재미없다 보니 제가 기대를 진짜 하나도 안 하고 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. 영화 분위기도 밝고 웃음 포인트도 있고 또 중간중간 나오는 바르셀로나 모습도 예쁘더라고요. 근데 그렇다고 또 막 엄청 재밌었던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정말 시간이 남는다면 속는셈 치고 한번 봐도 좋겠지만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거 영화를 다 소개했는데 결국 추천할 만한 게 하나도 없네요. 네,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. 진짜 어떻게 해서든 하나는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추천할 만한 게 없습니다. 향수나 뷰티풀 같은 경우엔 영화 자체는 재밌지만 바르셀로나 여행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. 나머지 영화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. 솔직히 이번에 저 영화들을 보면서 아무리 못해도 이 중에 하나는 나오겠지 싶었는데 진짜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.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한 영화들 가운데 관심 있는 게 있다면 한 번씩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오늘 컨텐츠는 뭔가 좀 아쉽네요. 안 되겠다. 이번엔 바르셀로나를 배경으로 한 예능들을 싹 다 봐야겠어요. 그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저는 바르셀로나 사는 콤마였고요. 곧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muchísimas gracias.